제가 이런 얘기를 할 자격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제가 처음에 실패를 하고 그리고 이제 재혼을 결심하게 된 계기는 솔직히 제 아이한테 아빠의 존재가 있었으면 하는 게 제일 컸어요. 그리고 저 혼자서도 기대고 싶고 의지하고 싶은 큰 나무 같은 사람이 있었으면 했고 그런데 이제 우연히 이제 알게 된 분이 왠지 저희 아이의 아빠가 돼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제 스스로 남자 보는 눈이 없다라는 걸 주변에서 하도 많이 알아가지고 제 친구가 성령의 김성령이 직접 만났죠. 넌 안 돼. 넌 남자 보는 눈이 없어서 안 돼. 그래가지고 이제 만나서 이제 얘기를 해보니 은희야 잘은 모르겠는데 이분이면은 적어도 두민이 아빠는 두민이한테는 잘해줄 것 같아 라는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고서 한 달 만에 바로 제 남편이 혼인신고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격이 엔터 쪽에 사업을 하시던 분이셔가지고 목표 결정을 딱 해놓고 잡아놓고 그러고서 그 다음을 이제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분이신 거죠. 믿고 의지하고 그러려고 했는데 서로 아는 게 없었어요. 그리고 알라고도 안 했고. 근데 그러다 보니 뭐 부부 생활도 없었고. 그리고 뭐라고 해야 되나 무서웠어요. 제 남편이. 일이 딱 들어왔을 때 진짜 이분하고 결혼하신 게 맞습니까? 하고 저한테 연락이 3번이나 오더라고요. 새 작품이 다 남편이라는 존재 때문에 결혼했다. 그 남편하고 결혼했다라는 그 이유로 모르겠지만 거절이 돼서 그래서 이거 뭐지? 그래서 이거 뭐지? 그랬더니 나는 모르는 일이야. 그거는 너는 네 일이고 나는 내 일이야. 너는 네 일 네가 알아서 해. 근데 일단은 남편의 하는 일 자체를 제가 제 스스로도 잘 알라고도 안 했고 그리고 저에 대해서도 그닥 알라고 안 했고 그리고 제 스스로 어쩌면 부부 관계는 모르는 게 약이다라는 그 마음으로 살아갔죠. 그리고 재혼이기 때문에 다시는 헤어짐은 없다라는 그걸로 그리고 살 수 있을 거다 자만을 했었죠. 근데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니 밖에서 이제 일을 많이 하시고 술을 많이 드시고 오신 분이시라 저 같은 경우는 딱 들어오면은 일단 입에 뭐 접착제를 붙였는지 말도 안 하지만은 화를 내시고 그리고 오늘 무슨 일이 있었어? 그러면 내일에 대해서 알라고 하지만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잖아. 알 필요도 없어라고 이제 뭐 선언 아닌 선언, 선고 아닌 선고를 내려서 알려고도 안 했고 그러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이게 뭐지? 왜 이러고 살아야지? 그리고 남편이 얘기하는 게 40 넘어서 부부 생활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응? 그건 옳지 않다. 그리고 저 VCR 보면서 굉장히 부러웠어요, 저는. 제가 아까 울었던 부분 중에 하나는 그래서 저런 식으로도 말을 하니까 저런 식으로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제 스스로 하루 괜찮아? 얼굴도 못 보고 그러고 계셨겠다. 그리고 밤에 들어오면 또 말을 안 하시니까. 그리고 술을 일주일에 한 5일 이상을 사업을 하시기 때문에 5일 이상을 마시고 들어오는데 집에 들어오면 휴대폰을 거의 끄거든요. 그러면은 뭐 휴대폰 볼 일도 없고 뭐 이러는데 어느 날은 술이 취하셨는지 휴대폰이 이렇게 뭐 불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하고 그냥 우연히 보게 됐는데 거기에 오빠 어디야? 오빠 뭐해? 라는 그런 또 문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얘기를 했죠. 이런 식으로 문자가 와서 봤다. 그랬더니 남자가 사업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래야 되나 보다. 그리고 어느 날 전 운동도 좋아하고 뭐 이러는데 같이 하고 싶은데 같이 할 수 있는 게 없고
그러다 보니 제가 어느 날 이제 라이센스를 딸 수 있는 운동을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스쿠버 다이빙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나 이거를 친구하고 하려고 하는데 보내줄 수 있어? 그랬더니 갔다 오라고. 그래서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제가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예쁜 산호 보고 예쁜 물고기 보고 좋은 것보다 고소공포증, 폐쇄공포증도 있는데 저 깜깜한 저 바닷속 심야가 심장이 터질 것 같지만 제 호흡 소리만 들리면서 거기가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제 숨소리만 듣는 게. 그래서 그 라이센스를 따고 이제 딱 한국에 도착한 날 새벽에 나 있잖아. 내가 연극이라는 걸 처음 했을 때 나의 심장 두근거림이 이거를 하면서 그런 게 생겼어라고 얘기를 했을 때 너무너무 이제 나 살아있는 것 같아. 나 무언가 하고 싶은 게 생겼어. 라고 했을 때 딱 한마디가 오버하지 마라. 진짜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니죠. 제가 오버했는지도 모르고 별거 아닌데 정말 서로를 너무 모르니까 숨을 쉴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 알려고 하지 않았던 제 잘못도 큰 거고 제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그랬죠. 이렇게 살 거면은 그냥 결혼하자. 근데 결혼이라는 자체는 이제 존재가 되어 있으니까 남들은 모르잖아요. 제가 결혼을 하든 이혼을 하든 그건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더라고요. 결혼을 할 거면 차라리 이혼을 하지. 왜 결혼을 해? 또 쿨하게. 그래서 우리는 또 나쁘게 헤어지는 거 아니니까. 그러면서 남편이 얘기한 게 웃음을 잃게 하고 저의 애교를 없게 해서 미안하다고 평생 사죄하면서 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뭐 좋은 분 만나서 결혼한다는 얘기 얼마 전에 들었는데 부탁하고 싶어요. 저하고처럼 상대방의 말문 막히게 하지 말고 웃음 잃게 하지 말고 같이 웃고 같이 소리 내면서 깔깔깔 행복하게 잘 사시길 바라고. 그리고 제가 배우자에 대해서 모르는 게 약 절대로 아닌 것 같아요. 약은 약사에게 하듯이 서로 알아가고 맞춰가는 게 소소한 일상을 하루하루 소통할 수 있다라는 게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오늘이 있고 내일이 있는 거고 모르는 거 절대로 약 아니에요. 알면서 앞으로 저도 누군가를 만나면 정말 뼈 끝까지 알려고 노력할 것 같아요. 그리고 재미나게 살 거고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이고. 힘든 이야기. 쉽지 않은 이야기죠. 쉽지 않은 이야기인데 진짜. 정말. 그러니까 너무 짧게 금방 만났고 저희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게 이제 우리 두민이 아빠 이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나를 좀 뒤로 하고 난 다음에 결혼을 생각해서 더 힘들었던 걸 수도 있었나 봐요. 그렇죠? 나는 아빠 만들어주는 게 먼저. 방송을 통해서 방은희 씨가 재혼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너무 부러운 거야, 내가. 쟤는 저렇게 누군가를 또 한 번 우리 경험해 봤잖아요. 저도 한 번 이혼을 하고 나니까 그 누군가 상대를 찾는다는 게 너무 쉽지 않아요. 근데 이게 내가 은희 씨 지금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가슴 아픈 게 본인이 살면서 이게 처음 같았으면 차라리 싸울 게 있으면 싸우고 더 부닥치고 해볼 수 있는 데까지 자기도 다 표현할 수 있는데 이게 재혼이니까 이게 뭐 언론이든 방송이든 또 방은이 뭐 이렇게 나오는 것 자체가 자기를 걸고 나와야 되기 때문에 더 힘들어서 어떤 결단을 하기가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저는
후배 입장이 아니라 내 동생이고 내 딸이라면 그래도 잘했다고 나는 생각해요. 2번 이혼하면 어떻고 3번 이혼하면 맞아. 어때요? 내가 중요하지. 나의 선택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선택을 내가 잘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거는 살아봐야 알아요. 얼굴 보고 어떻게 알아 그 사람이 맞아. 어떤지. 그렇다고 우리가 외국 문화처럼 나 몇 년 이 사람이랑 살다가 5년 10년 살아보니까 좋아요. 지금 혼인할게 한다고 사람들이 또 그렇게 받아주냐고. 남의 인생이기 때문에 그냥 내가 표현할 수 있는 대로 잣대를 대잖아.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건 답이 없더라. 결국 좀 더 살아봐야 내가 그게 어떤 선택을 했었는지 느끼고 있으니 전혀 죄의식도 갖지 말고 그게 나쁜 게 아니니까. 평가는 뭐 어쨌든 응원해. 내가 나중에 또 뒤돌아보면서 내가 하는 거니까. 근데 제가 예. 늘 20살 때도 제 나이 20살이 되게 많은 줄 알았어요. 30살 때도 제 나이 30살이 많은 줄 알았고. 근데 지금 50이 넘었을 때 저를 보니까 저 지금이 가장 젊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지금 너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네 매력 있어요. 그래서 나 아직 너무 괜찮네. 괜찮으니까 내 스스로 나를 누군가에게 원망도 누군가에게 기대려고도 하지 말고 내가 나를 이제 사랑해보자. 여지까지는 제가 저를 사랑해본 적이 없어요. 저를 좀 많이 자책하고 좀 자격지심 속에 좀 있었다면 이젠 내 사랑을 하자. 방은이를 사랑하자. 그래서 힘든 결정을 했는데 진짜 밥이 맛있어요. 진짜 지금 저 여기 손바닥에 이거 보일지 모르겠는데 껍질에 껴줬어. 이게 어제 밤새 밥 까다가 그 뭐지? 밤수프를 만들어 저기 했는데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이가 기숙사에서 나오거든요. 아이 해주려고. 근데 하다 보니까 이게 재밌어요. 몰랐어요. 이렇게 못 백힌 것처럼 진짜 맥혔어, 몰랐어요. 지금 여기 지금 다 지금 일어나가지고. 안 해보셨나요? 잘 까는 방법이 또 있는데. 그것도 나중에 좀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이게 주제랑 상관없지만 방은희 씨의 잘못된 선택은 딱 한 가지예요. 본인을 생각 안 하고 자식을 생각한 거야. 내 주위에 있는 여동생들도 네 얘기하면 내 딸을 위해서 내 아들을 위해서 빨리 시집을 가야 되는데 아빠 만들어줘. 그건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시집을 가고 결혼한 다음에 내 자식이지 이 내가 좋아하는 남자가 나를 사랑하잖아요. 내 자식도 무조건 사랑하게 돼 있어요. 자동적으로. 근데 방은희 씨는 오로지 자식. 물론 자식이 어쩔 수 없지만 조금 해놓고 나 자신을 위해야지 남편도 나를 좋아하는 남편을 택해야지 어떻게 아들을 만들어주려고 그게 하나의 잘못된 선택이라고 좀 봐요. 진짜. 내가 맨날 방송할 때 얘기하잖아요. 세상에서 누가 제일 소중해요? I love me. 나, 인마. 예. I love me. 저 그래서 아까 배우셔야 돼요. 아니 지금 뭐지? 22채. 22채가 이러고 진짜 나름 괜찮네. 라는 저희 동치미에서 늘 자랑하는 겁니다. 22채. 부부는 외심동체가 아니다. 근데 네. 지금 이제 아까 마지막에 말씀하신 게 배우자는 모르는 게 약 아니다. 독이다라고 얘기했었는데 혹시 여기에는 찬성을 하시나요? 배우자는 아니면? 모르는 게 약이에요. 배우자가 되기 전까지는 많이 알아야 되는데 알고 난 다음에 배우자 됐잖아요. 그러면 좀 덮어줘야 될 게 훨씬 많아. 그럼 내가 여자 입장에서 내가 하는 얘기야. 지금 다 여자가 말도 안 돼. 남편이란 존재를 데리고 사는 거, 큰아들 하나 데리고 사는 거예요. 남자는 애시당초 이 완성품이 되는 인종이 아니에요. 타자가 많은 인종이에요. 아니 이것이 뭘 그 고개를 끄덕거리세요 그걸. 그러기 때문에 남자에 대해서 이 정도면 내가 데리고 살만한 남자라고 골랐다면 그 다음부터는 남자는 나쁜 짓밖에 할 게 없으니까 묻어줘야 산다는 거예요. 아니라는데? 아니에요. 그렇지 않다는데 절대 지금.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게요. 하자. 예.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게요. 두 분 얘기 다 들을게요. 예. 나쁜 것은 독이라고 했잖아요. 독은 잡초와 마찬가지입니다. 논에 잡초가 몇 개 났을 때 쏙쏙 뽑아야지. 그거 가만 내버려 두면 그거 완전 잡초밭 됩니다. 이 잡초가요. 네. 뽑히는 잡초는 괜찮은데 남아있는 그 우리 다 뽑을 수 있어요. 아니 뽑을 수 있어요. 그렇게 네. 뽑으려고 들면 네. 튀어나간다는 거예요. 제초제를 하지 마. 아니야. 우리 전화해 마담님. 이제 결혼이라는 게 네. 남남이 네. 살다가 같은 배를 타고 긴 항해를 떠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대에 대해서 심도 있게 자세히 알지 않으면 사단이 나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둘 중에 한 사람이라도 삐거덕거리면은 나도 같이 덤탱이를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혼해갖고 젊었을 그 시기에는
그 사람에 대해서 상세하게 깊이 있게 알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 중에서 쌈박질도 하게 되고 뭐 격한 소리도 오고 가게 되고 그 시절을 겪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처럼 나이를 먹으면 우린 이러면 이제 너무 잘 아니까 그때는 이제 따로 또가치가 되는 거죠. 따로 또가치요. 예, 예. 그러니까 부부가 정말 많이 알아야 되는 아는 게 거예요. 약이다. 나는 이성애 마다님 입장하고 정반대예요. 또 아는 게 저는 복이다. 홍 선생님하고 똑같아. 모르는 게 약이다. 진짜? 왜 저는 비누 눈 커졌어. 저는 왜 모르는 게 약이다라고 생각을 했냐면 시대가 달라요. 내가 내 남편에 대해서 우리는 손만 잡아도 결혼하는 시대에 살았어요. 그렇죠. 이 남자가 내 눈빛만 이렇게 쳐다보는데도 나는 가슴이 뛰어서 밥을 못 먹고 이러는 시절에 살았잖아요. 지금 친구들은 이 친구 사귀다가 안 맞아. 여행도 갔다 와. 안 맞아. 헤어지고 또 다른 친구 만나잖아요. 그래도 그게 흉이 아니잖아.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됐고 우리는 이 남자를 내가 사귀어서 이 사람이 내 남편감이 될런지 좋을지 나쁠지 다 파악하고 결혼하기에는 시대가 아니었다고. 그러니까 정말 내가 연애하면서 몰랐던 것들을 결혼하고 살면서 23살부터 하나하나 알아가면서 이 사람을 파악할 때는 야, 이건 내가 몰라야 되는데 했던 것들도 보이고 맞아. 알라고 하지 않아도 저절로 아는 것도 생기고 결코 몰라도 되는 것들을 너무 알게 되면 그거를 일일이 내가 표현하고 남편한테도 복이 되는구나. 나 이거 알고 있어. 너 이것도 나 알고 있어 하면 어떻게 같이 사냐고요. 그냥 알아도 모르는 척, 이거 모르겠다. 몰라도 아는 척.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넌 그럼 안 헤어지고 계속 살아? 선택은 헤어짐을 선택했지만 내가 모르고 있던 거를 갑자기 알아서 헤어진 것도 아니고 근데 내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담아두고 이러면 정말 상처가 돼서 지금 그래도 20몇 년 살고 헤어졌죠? 한 몇 년 안에 벌써 헤어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는 그냥 모르는 게 모르는 게. 낫다. 야, 인생 선배님들이 답이 달라요. 어때? 예. 아니 저는 왔다 갔다 아니, 표정이 계속 표정이 말하는 대로 왔다 설득이 되고 갔다 있어. 사실은 제가 지금 처음부터 되게 헷갈리는 게 뭐냐면은 결혼은 되게 신중해야 된다고 하는데 저희 남편이 2주 동안 저한테 누나라고 부르고 4주째 될 때 결혼하자고 했거든요. 한 달 만에. 한 달 만에 결혼하자고 하고 5주 때 저희 부모님을 만나고 6주 때 그쪽 부모님을 만나고 7주 때 상견례를 하고 결혼을 했어요. 저희는 모르는 상황에서 했네, 그러면. 전혀 모르겠군요. 결혼은 몇 달 만에. 결혼은 딱 200일 날 했어요. 그러니까 6개월 만에. 네. 그러니까 저희 남편 되게 약간 막 불도저처럼 막 밀어붙이는 성격이어가지고 그래 약간 이렇게 얼떨결에 막 그렇게 결혼을 했는데 그것부터가 지금 잘못된 건가? 너무 모르는 채로 너무 모르는 채로 했어. 그런데 다행히 아직까지는 저희 남편이 좋은 사람인 것 같기는 해요. 왜냐면 저한테 제일 많이 얘기하고 제일 많이 털어놓고 말에 민감하더라도 바깥에서 막 누구 친구 만나서 누구랑 막 수다를 떠는 것보다 저한테 제일 많이 얘기를 털어놔요. 근데 그런데 그렇게 털어놓다 보면은 알고 싶지 않은 것까지도 알게 되잖아요. 그쵸. 근데 사실 저는 아직까지는 모르는 게 없는 게 더 좋다는 편이거든요. 예, 모르고 싶지도 않고 저는 다 알고 싶어요. 근데 딱 하나, 바람은 알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저희 남편이 저랑 같이 살고 있는 상황에서 바람을 펴. 그럼 몰래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그건 정답이지. 아니 그래도 그러니까 이게 여자가 이런 게 있잖아요. 왜 촉을 이렇게 레이더를 이렇게 딱 키면은 이게 어떻게 해서든 알아보면 알아볼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뭔가 그런 여지가 조금이라도 보이려고 그러면 오히려 그냥 꺼버려요. 5%에 왜냐? 안 살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게 저는 모르겠어요. 아이가 생기고 나서는 이혼이라는 게 조금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왕 내가 그걸 알고선 그걸 계속 죽을 때까지 생각하면서 저 사람 얼굴을 보면서 계속 고통스럽고 상처받고 그럴 바에는 차라리 모르는 게 낫다라는 생각 때문에 자, 그러면 이쯤에서 이 얘기가 뭐 나온 있고 김에 네. 자, 여러분들이 뭐 배우자의 어느 정도를 아는지 모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의견이 분분하단 말이죠. 자, 배우자를 알고 싶다. 그 첫 번째. 배우자의 바람, 아는 게 힘이다.
야, 내가 상처받고 괴로워할 거 생각하면 그냥 모르는 게 약이다. 자, 여러분의 선택. 하나, 둘, 셋. 아니 모르면 되나? 아, 모르는 게 약이 훨씬 이렇게 많네. 많아? 저는 모르는 게 약이라고 얘기한 게 뭐냐면 알아도 이혼을 안 할 거기 때문에 모르는 게 약이라는 거예요. 그럴 거면, 아니, 그러니까 네. 내가 알아서 뭐 어떤 결단을 딱딱 할 것 같으면 그럼 알아야죠. 그래 합리적인 결정을 그쵸. 하는데 네. 얘 그때까지는 살 거 아니에요. 저 아직 애가 없어서 그러니까 좀 다른 거긴 애 난 한데. 다음에 이렇게 열로 바뀌어요. 그래 그렇게 될 거예요. 근데 바람은 번개가 아니라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해봐야 알지. 아니요. 그래서 바람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표현을 바람은 아니 낫다 그러잖아. 바람이 나서 그쪽으로 옮겨가는 게 가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혼이 되는 건데 우리가 흔히 바람이라고 표현하는 거는 스쳐 지나가는 거기 때문에 모르는 게 약이라는 거야. 나는 궁금한 게 있어요. 바람이 내 가정을 포기하고 누군가의 상대와 새로운 가정을 꾸미는 거란다. 이렇게 바람이 얘기를 아니라고 하면은 그건 완전히- 바람이 아니야. 그거는 가정을 파괴하는 거지. 그건 바람이 아니고. 아니, 보세요. 아니, 참- 내 얘기 네, 들어봐봐요. 그러면 바람이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거다. 이렇게 한다면 남자들은 그 수 없는 바람을 맨날 스쳐 지나가면서 왜 와이프가 한번 다른 남자하고 시간을 가지고 이 사람을 보니까 어머, 이 사람은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지 하고 행복할 수 있잖아. 이것도 바람일 거 아니에요. 저는 그게 바람이야. 저는 그게 바람이 아니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저 갱년기 때요. 3년 왔는데 나는 갱년기 고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내가 터득한 게 뭐냐면 이성을 만나는 거예요. 이성을 만나서 얘기도 하고 밥도 먹고 내 힘든 거 왜 아내는 안 해줘. 힘든 것도 해주고 내가 아내한테 힘든 얘기하면 그러니까 당신 네. 부인이 아니, 그러면 괜찮냐고. 근데 만약에 괜찮냐고. 우리 아내가 네. 그 남자 아닌 그런 거 했다 그러면 저는 이혼을 안 해요. 여자도 안 좋아하고 나도 안 좋아하지. 그런 상황이라도. 그럼 얘기는 하겠지. 여보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안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지. 그거를 이건 아니잖아. 그래서 저는 갱년기 때 저는 그게 큰 도움이 됐어요. 그러니까 저의 경우는 제가 알고 있는 몇 명의 사람들이 바람을 폈을 때를 제가 뒤에까지 살펴보면은 네. 배우자한테 들키지 않았던 사람은 또 그런 경험을 합디다. 그리고 배우자한테 들키거나 배우자가 완강하게 싫어했고 또 그 사람이 배우자한테는 애정이 있었을 때는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바람은 정말 매력적이잖아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거는 재밌잖아요. 그럼 나 한 번 더 만나볼까? 또 그런데 마침 좋은 데이트하고 싶은 여자분이 생기잖아요. 그럼 또 살짝 몰래 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때 들켜가지고 저한테 크게 혼쭐이 나면은 그게 겁이 나서 안 하는 거죠. 이 상황에서 형님 한 말씀 해주세요. 이 상황에서. 왜 전문가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왜 이 타이밍에? 실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형님이 요 상황에서 물어봐요. 다양한 인상. 이 바람이라는 거. 이 바람이라는 거. 아까 스쳐 지나가는 게 바람. 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바람골이라는 데는 바람골이? 바람이 고여 있을 수도 있어요. 늘 계속 바람이 늘 이제 거기 있고. 계속 불어오는군요, 계속. 근데 남자의 실수는 여자들이 용서를 해요. 왜요? 근데 여자의 실수는 남자들이 용서를 잘 안 해. 맞아. 예? 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기 때문에 이게 참 남자들이 좀 이기주의적인 게 있는 거지. 남자는요, 바람기로 만났다. 이래도 머릿속은 집안 생각해요. 가만히 있어봐. 내가 이거 집에 들어갔을 때 우리 이웃집 사는 사람이 보고 뭐 이게 저 김학래 씨 누구랑 앉아 이러면 어떡하나. 종업원 그만둔다고 그랬는데 이게 별의별 생각을 다 해요. 궁금한 게 이걸 아내가 알았을 때 아내가 마음이 아플까 그게 걱정되는 게 아니라 나의 잘못을 사람들이 다 아니. 그게 아니고 우리는 이게 중요치 않다라는 거지. 그 중요치 않은 걸 왜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을 졸이면서. 너무 인간이 어떻게 정도만 가냐고. 오솔길로도 가고 고속도로도 가고 그러는 거지.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어요? 지금 당장 눌러주세요.